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민플러스 교육원 원장 김장호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못 올린 것은 미국의 압력도 상당한 작용을 했겠는데요. 상당한 작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클을 들어와요. 이놈들도 불쌍하네. 거기다 이제 우리 못지않네. 국채 문제도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잠복된 그 경기 침체에 굉장히 오히려 이게 커요. 이게 상당히 이제 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용 문제라든가 미국 내부 문제고. 근데 이제 외부적인 관계로 보면 일본 금리 문제고. 요런 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일본이 슬쩍 자기는 물건 올려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턱팔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경기 침체의 주요 요인들 이런 게 한 세 가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하긴 일본을 밟아서 못 올리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사실 올까봐 무서워서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피컷을 했다는 건데 그래도 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오더라. 근데 미국에서 안 온다고 얘기합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근거도 있어요 또. 안 올 거라는 근거? 네, 안 올다는 근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경제라는 건 미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과거에 아까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무조건 왔다면서요. 무조건 왔죠. 네, 근데 통계적인 거니까. 근데 이번에 왜 안 온다고 주장합니까? 안 온다고 주장하는 거는 이제 그 몇 분이 나와서 이제 그 유튜브나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살펴보면 통계 중에 그 GDP 갭이라고 있어요. GDP 갭.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GDP 갭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고 실질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잠재 성장률은 뭐냐면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는 걸 감안하지 않고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요. 최대 뻥튀기한 성장률. 그렇죠. 근데 이게 물가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그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 성장률이 나올 거잖아요. 그 갭. 그걸 이제 GDP 갭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경기 호황기에는 이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갭이 플러스로 되겠죠.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 마이너스로 가겠죠. 그 갭이. 왜냐하면 물가가 이제 내려가거나 이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GDP 갭을 샀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쭉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는 중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이클상. 이건 수차적이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프를 보니까 미국의 GDP 갭을 보니까 이게 옛날에 최근엔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간다.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로 봐서 경기 사이클상 이제 그 침체는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것도 있고 또 이제 산업 생산 사이클을 이렇게 봐도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건 이제 몇 가지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합산을 해서 계산을 했겠죠. 통계적으로 그랬더니 뭐예요? 확장 국면으로 좀 선진국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업적으로 보면. 여기서 선진국이라면 미국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G7, OECD, G7까지 다 그쪽까지. 그래서 그쪽이 이제 코로나 막 맞고 지금 막 전쟁 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확장 국면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사이클도 좀 이렇게 나온다. 왠지 현실과 좀 떨어진 듯한 그래프인데요. 원래 이렇게 통계라는 게 100% 맞는 건 아니고 또 그 필요한 통계만 또 뽑아서 하니까 이제 이게 딱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할 수는 있는데 이제 이걸 근거로 이제 봐라 경기 침체는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있죠. 이제 피컷 더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아니요. 침체 안 오니까. 아니요.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컷 그 경기 침체나 경기 호황이냐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물가 올랐죠.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9%까지 막 그러다가 이게 이제 4%. 그러다가 지금 이제 3에서 2 사이에요. 그럼 2%까지 물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물가를 이제 낮추려면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렇죠. 계속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예요? 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근데 완전히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이제 내리는 금리를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서 이게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침체가 더 와버리는 거죠. 더 심하게.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리면서 쭉 가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확 와버리는. 그래서 금리를 내렸더니 너무 늦었다. 이래가지고 침체가 오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반복이었다. 그 말씀을 이제 아까 드린 거고. 타이밍을 잘 못 잡아서.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경기 침체는 이제 그 안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금리를 내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안 올 것 같으면 네. 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죠. 또 긴축을 계속 해야지. 안 오니까. 그렇죠. 긴축을 해야죠. 굳이 뭐. 안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를 수 있는데. 물가 때문에. 요런 게 이제 애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금리를 5%나 내려놓고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래서 이제 5가 아니라 0.5 아니에요? 예? 0.5 아까 내린 거 아니에요? 0.5. 그래서 이제 요즘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2% 잡을 수도 있어. 이게 이제 노랜딩이라고 얘기하는. 노랜딩.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경기 침체가 무조건 와요. 금리를 내리다 보면 뭐 한 번은 겪어야 돼. 역사적 자료를 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금리를 2%로, 그러니까 물가를 2%까지 가려면은 한 번은 우리가 침체를 겪어야 돼. 금리 내리다 보면 이런 건데 아니야 미국은 지금 안 그럴 수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른바 이제 옛날에는 금리 인하는데 무조건 침체인데 이제 안 올 수도 있어. 그걸 노랜딩. 그럼 노랜딩 없이 연착륙이 싹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환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을 수 있는 건데 아까 이런 통계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가만히 있잖아요. 경기 침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는다고 뭐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네. 지금 미국 정부가 나홀로 성장이죠. 다른 나라도 경기 안 좋아요. 근데 미국만 무지하게 나홀로 성장. 무기 팔고 계시잖아. 네. 무기 팔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 미국이 지금 나홀로 성장을 유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말 민간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뭔가 딴 게 있을까요? 딴 게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서 풀이잖아요. 돈 찍어서 풀고 있어요? 돈 찍어서 살리는 그런 거죠. 지금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미국 정부가 이게 실물 경제나 민간 경제에서 뭐 무역 수지가 안 좋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이 좀 적자가 난다. 그럼 레이건 때만 해도 신경을 썼어요. 그 쌍둥이 적자 그럼 벌벌 떨고 그랬어요. 근데 2000년대 딱 들어오면서 미국 애들이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를 한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못 우리가 잡는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돈이나 찍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양적 완화 막 경기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돈 푸는. 마이너스 저금리라고 돈을 갖다 뿌려버리잖아요. 이것도 안 되면 양적 완화.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미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실물 경제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뿌려가지고 무조건 해결한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뭐 엉망진창인데 예. 돈을 뿌리면서 아닌 듯한 이 부양책을 써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실 미국 경제 개판이잖아요. 그 통계가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딱 국면에서 미국 대선 끝나고 지금 그 중동하고 저기 전쟁 나고 이건 이제 미국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금리를 물가는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금리를 내려오는데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거는 치명상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계속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찍어서 바이든을 살리자.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무조건 돈을 뿌려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그건 뭐 가짜 아닙니까? 예? 가짜. 그럼 결국은 나중에 부채가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돈 찍으면 달러 그러니까 가치도 이게 떨어질 영원한 거고. 거는 아니죠. 그러나 뭐예요? 1, 2년, 2, 3년은 찍을 수 있어요? 계속? 그래도 아메리카 USA인데 찍어서 간다. 그럼 지금 이제 34조 5천억 달러인데 그럼 뭐 35조, 36조 가 일단은. 부채 뭐 70조 돼도 상관없다? 일단은 우리 우리 안 갚아도 되잖아.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 이 경기 침체를 인위적으로 부채를 통해서 막을 수도 있다. 미쳤구나 이놈들이. 미친 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서는 미국은 선택할 길이 없다. 없는 거야. 선택해야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마냥 부채를 늘려서 어떡하려고 나중에. 그건 나도 모르지. 몰라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 아니, 우리 모르지. 내가 아무리 미운 나라라도 걱정이 좀 되죠. 되네, 네. 진짜. 그러니까 경기는 호황 살아나고 뭐 노랜딩 한다 하는데 뭔가 끝이 그러니까. 이게 안 좋죠.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까 저것들이. 네. 그렇고 이제.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앞가림이나 잘해야지. 네. 아니 뭐 미국이 무너지면 또 뭐 우리도 충격을 받으니까 하는 얘기면 아닙니까? 그렇죠. 자, 미국이 이 돈을 언제까지 찍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국가 부채가 뭐 어마어마한데요. 그 임계치가 이제 오겠죠. 네, 곧 온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미국 애들이 얘기하는 그 장밋빛 주장들은 다 개소리다?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이제 몇 개월도 못 버티는 건 그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제 그 말이 이제 단기적으로 하여튼 1년은 못 넘길 거다. 갈 수는 있다. 1년일지 2년일지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어요. 몇 개월까지 몰라도 년을 넘기긴 힘들다. 대체로 예상해 보건데. 지금 바보들이 많아서 지금 미국이 말해요. 전쟁으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이 전쟁으로는 이제 저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는 지금 털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군산복 합체가 돈을 많이 벌고. 정부로서는 별 도움이 안 됩니까? 정부는 지금 재정 적자잖아요. 계속 먼저 해주는 거 다 빚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 자체는 거덜이 나고 있고, 네. 자본가들, 독점 자본가들만 살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게 미국 아닙니까? 역시 미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자, 앞으로 뭐 연준이 뭐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 잘 잡고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가도 2%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경기 침체도 막아야 되고, 이게 핸들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게 이제 연준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0% 연준이 이걸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보다 이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잘해야 되는 이 난이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샤메 법칙, 뭐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 뭐 이런 거거든요. 요즘 뭐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 채권은 뭐예요? 엔간한 사람들만 투자한다. 근데 요즘 뭐 일반 국민들도 막 채권 투자하잖아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이러니까 뭐예요? 연준이 이걸 비켜나가갖고 쫙한 정책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연금이 스텝이 꼬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고. 만만치 않다. 그리고 뭐 금리 지금 인하했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잡힐 것 같습니까?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물가가 좀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에서 2% 사이인데. 저는 뭐 미국에서 하는 말 잘 안 믿습니다. 안 잡힐 것 같아요. 요즘 석유값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렸죠. 석유값 다시 엊그제 내렸죠. 근데 그 며칠 전에는요? 올랐어요? 그 전에 또? 전 차가 없어서 모릅니다. 잘 안 시죠. 유가가 지금. 또 뛰었네? 오. 중동이요. 중동 문제로. 이거는 앞으로 더 뛰겠는데요? 잘못하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네타냐후가 헤즈볼라 쳤을 때 헤즈볼라 치고 들어가고 이제 이란에서 저기 미사일 쏘고 공수 때 유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5%씩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기 서부 텍사스,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 그다음에 두바이 다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네타냐후가 이제 반격을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 저 석유 시설을 때려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핵 시설은 안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 그래서 이제 지금 네타냐후가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격을 못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왜 반격을 못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이란에서 지진이 생겼대. 그래서 야 이것이 핵 실험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멈칫멈칫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들이 판단해가지고 야 미국 이번에 한 번만 더 넣어줘라. 벙커버스터 그거 저기 비원비에 실어가지고 한번 가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미국이 그래 뭐 이러다가 이제 갔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유 시설, 그럼 호르무즈,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200까지 올라갔어요. 호르무즈, 그러니까 이란만 저기 하면 3% 석유 생산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거 없어요.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30%가 날라가요. 세계 석유 생산에. 그렇게 되면은 $200까지 올라간다가 전문가의 진단이고, 엊그제 근데 살짝 좀 내렸다가, 왜냐면 이제 중동이 확전은 안 될 것 같으면 살짝 내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란이 한 번만 공격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반격한다 이렇게 되면 또 그래서 이제 80 몇 달러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76달러 정도 선에서 80 몇 달러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 정도면 뭐 그 예전에 있었던 오일 위기, 석유 위기 뭐 그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냐면 미국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물가가 안 잡히고 다시 튀어버린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스태그플레이션이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래서 그 저기 레리 서머스라고 하는 그 전에 그 재무장관 출신이 9월달에 B컷 오프를 한 건 실수한 거다. 실수한 거다. 네. 종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리스크가 많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잡으려다가 그거 오버해가지고 너무 빨리 금리 인하해서 물가가 다시 튀어버리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못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이제 거기다 이제 중동 정세 보니까 진짜 오르잖아요. 뭐 그러면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좀 진정시키든가. 진정이 안 되죠. 이 네타냐후 말을 안 듣겠지만 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진정을 시켜야 얘들이 연준에서 하는 일이 좀 빛을 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중동은 이렇게 놔둔 상태로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연준이 그걸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 안타깝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준의 갈 길이 험난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열심히 미국이 하는 대로 잘 쫓아가거나
쫓아가야 돼요? 예, 아니면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거나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여기에 시달릴 수 없다. 미국은 그렇죠. 많이 가는데. 그렇죠. 예, 자, 알겠습니다. 뭐 오늘 혹시 질문들 중에서 그 혹시 대답하실 게 있습니까? 여기 이제 댓글 올라온 것 중에 이제 주식 박살 얘기를 하시는군요. 당했다. 그렇죠. 뭐 질문은 특별히 없어요. 네,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주식 투자와 관련한 이제 조언을 하셨는데 이거는 주식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비컷 5% 했을 때 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5%나 금리를 인하해 줬으니까 와 드디어 그래갖고 이제 팍 올랐어요. 주가가 팍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좋아했다가 야 연준에서 금리를 0.5%나 내린 거는 그러면은 이게 미국이 진짜 경기 침체가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의심.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와가지고 아니 저기 11월 12월 달에는 저기 그 금리 이렇게 많이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 침체는 아니구나. 그럼 결국 정치적인 거였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중동 정세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FOMC 회의가 11월 12월 2개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예요? 금리 더 못 내려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금리 그렇죠. 잘못 내려면은 그렇죠. 이제 큰일 나죠. 서구가 오르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럼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그 와중에 주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올라도 미국 주식은 오르는데요. 지금 주식 빠지는데 유일하게 주식 빠지는 데가 코리아예요. 한국이에요. 네. 그 얘기도 나중에 언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이제 금투세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시간 내서 한번 다뤄주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뭐 주식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신경 쓰느라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머리 빠진 거 봐요. 그거 주식하세요? 주식하시느라고 이렇게 빠진 저는 뭐 거예요? 주식은 안 해요. 네. 그러시구나. 자,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